과학과 철학 이 얘기를 저밖에 막 이렇게 심도 깊게 하는 사람을 잘 못 봤는데요. 저만 계속 같은 얘기 또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이렇게 이게 무슨 과학하고 싸우자도 아닙니다. 자꾸 제가 이렇게 구분을 해드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각각의 영역을 존중하면서 우리가 연구를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AI 시대에 AI 도움받아서 뭐 할 거냐? 제일 첫 번째가요, 인류는 진리 탐구에 나서야 돼요. 과거에 못하던 더 자명한 진리 탐구를 AI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앞으로 인간한테 진선미 탐구가요, 인간의 욕구 중에 가장 상위 욕구고 고급 욕구입니다. AI 시대에 이제 나머지 욕구들이 뭐 무슨 AI나 로봇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아서 물질 문명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한다 하더라도 진선미 탐구의 요 본질적인 고급적인 욕구는 인간이 꾸준히 스스로의 내면을 닦아가면서 탐구해야 되거든요. 이게 AI 도움을 받는다고 해도요, 내가 노력해야만 성취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HI, 인간지능을 강조하는 게 이 철학을 강조하려고 말씀드리는 거죠, 사실은. 인문학 중에서도 가장 꽂힌 철학. 이게 이제 과학과 상대해서 우리가 논해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인간이 하는 모든 영역은요, 과학의 영역에 다 들어갑니다. 인문과학, 사회과학 다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자연과학. 과학이란 말이 분과학문이라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과학하면 너무 좁혀서 생각하잖아요. 이과, 문과는 뭘까요? 거기도 과학이에요. 분과학문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분과학문을 넘어선 세계의 철학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물리학으로 대표되는 과학, 뭐 과학이라고 하면 맞지만 이 안에는 분명히 인간의 현상까지도 물리학이라든가 여러 심리학적 접근을 할 수 있다. 이런 모든 것도 과학이다. 그래서 심리학은 지금 과학에 들어갑니다. 근데 철학을 굳이 구분해 놨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학과에서 이루어지는 철학은 과학이다. 인문과학에서 이루어지는 철학적 작업이라고 보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제가 얘기하는 철학은 그게 아니다. 진짜 옛날 철인들, 성인들이 했던 학문을 철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동양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요, 조선 선비들은 도학이라고 그랬어요. 도학. 이학이라든가. 원리를, 도리죠, 도리. 도리를 탐구한다고 해서 도학, 이학. 성인이 되는 공부라고 해서 성학. 이게 서양에서 말하는 철학이랑 통하거든요. 소크라테스가 공부했던 철학과 하나로 통합니다. 근데 지금 철학과에서 공부하는 철학, 지금 소위 말하는 철학자들이 이 철학의 기준에 부합하냐?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기준을 제시해 드려야 제가 맞다 아니다 뭐 기준을 제시하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기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오늘 이제 우리가 공부해 갈 경물치지랑도 바로 연결돼요. 사물을 탐구해서 지혜를 얻는다고 할 때 두 가지 방식이 있단 말이에요. 철학적 지혜를 얻을 것이냐, 과학적 지혜를 얻을 것이냐. 이거를 내가 지금 무슨 탐구를 하는지 알고 해야 됩니다. 달라요, 탐구할 때. 그래서 그러면 간단하게 이거는 과학은 물리를 탐구한다고 할 수 있겠죠. 이 사물을 넓게 인간까지 포함시키더라도 인간의 마음까지도 넣어보세요. 여기서 물리라는 건요, 사물 전체에 해당될 수 있죠. 사물의 원리를 탐구한다. 그럼 내가 좋고 싫고 하는 것도 일종의 사물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심리를 탐구한다라고 할 때 흔히 말하는 심리학은 지금 이 과학에 들어간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굳이 그런 과학적 심리학이 아닌 철학적 심리학이라는 건 뭐냐, 이걸 명확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 강의 많이 들으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첫째 구분하시기 쉽게 철학이건 과학이건 결국은 패턴을 분석한다는 겁니다. 이 점에서는 같아요. 그런데 어떤 패턴 분석을 굳이 구분해서 말하자면 선악의 패턴을 분석한다는 거예요. 이쪽은 인과를 분석한다. 사물의 인과를. 이 인과를요, 물리학에서 아주 제한적으로 쓰는 인과율이 아닙니다. 이거는 여기서 말하는 인과라는 건요, 상호작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상호작용. 불교식으로 말하면 연기. 너가 있어서 내가 있다. 왜 이런 얘기 드리냐면 물리학에서 뭐 인과를 부정했느니 막 이런 논리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그 인과를 부정했다는
그런 양자 물리학자들이 주장하는 게 결국 뭐냐면 상호연기예요. 상호작용을 부정한 건 아니에요. 아주 도식적인 어떤 인과법에 있어서는 뭐 모순이 발견되고 뭐 또 더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연구가 있고 한데 여기서 말하는 인과는 상호작용입니다. 우리는 상호작용이 없으면요. 존재의 성질이 드러나질 않아요. 사물을 연구한다는 건 상호작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쁘고 슬픔 이런 거마저도요. 상호작용 속에서 펼쳐질 때는요. 이런 과학의 대상인 겁니다. 즉 현상으로 드러나는 모든 거는 과학의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패턴을 발견하자는 겁니다. 그런 뭐 무수한 현상 속에서 일정한 패턴을 발견하는 이게 과학의 본질이다. 사물의 원리를 탐구한다는 것도 사실은 이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론적인 거죠. 이게 이론적인 거고요. 철학도 똑같아요. 그리고 철학과 과학이 똑같은 게요. 이런 패턴 분석을 어떻게 하느냐. 체험 플러스 개념인 것도 똑같습니다.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해야 됩니다. 뭐 다른 방식이 없어요. 인간이 이 두 가지를 합쳐야만 자명하다라고 느끼게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이 하는 과학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체험과 개념이 합쳐져요. 이게 영적인 체험이다 그러면 철학 쪽이고요.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경험적인 체험이다 그러면 과학 쪽이죠. 요 차이만 있지 똑같습니다. 그래서 철학과 과학이 싸울 일이 있겠어요? 없죠, 애초에 없습니다. 똑같은 진리 탐구의 학문이에요. 우리가 겪는 모든 현상에서요, 패턴을 분석해가지고 활용하겠다는. 그래서 이론이 이제 실제로 적용되면 어떻게 돼요? 이론이 실천. 여기서는요, 철학에서는 실천이라고 하는 게 좋고, 이 과학에서는 이 이론이 어떻게 되죠? 기술로서 적용됩니다. 기술로 적용돼요. 이렇게 파악한 패턴을 이용해서 기술이 발전되죠. 실제 적용입니다. 실제 적용이 일어납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패턴 분석을 모든 심리학적 패턴 분도 보세요. 그러니까 마음만 가지고도 한번 봐보세요. 과학적으로 마음을 연구하면요. 이럴 땐 이러고 저럴 땐 저러더라는 패턴을 분석합니다. 인과관계를 분석합니다. 선악은 분석을 못해요. 옳다 그르다는 분석을 못한다고요. 그렇죠? 이럴 땐 이러고 저럴 땐 저러더라. 그래서 자꾸 요즘 사회가요. 다양성 뭐 이런 거 강조되는 거 있죠? 과학적 사회로 가고 있는 겁니다. 패턴 분석만 합니다. 그럼 보세요. 선악 빼고 얘기하면 사이코패스는 이런 패턴을 보입니다. 우리가 무심하게. 그래서 이럴 땐 이렇게 사람을 죽여요. 이럴 때는 남을 짓밟습니다. 옳고 그름을 전 논하지 않습니다. 패턴만 분석해 드립니다. 그럼 되게 과학자 같죠? 쿨해 보이죠? 여기 과학적인 접근인 거예요. 그러면 이 철학적인 접근은요. 과연 그런 패턴이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예요. 과학의 영역과는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과학적 이런 접근과 달리 같은 패턴 분석이지만 왜 선악이라고 제가 이름 붙였냐면 이걸 바로 과학은 기술로 적용하죠. 이 철학도 삶의 기술로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럴 땐 삶의 기술이 되죠. 그럴 때는 뭐가 돼요? 이제 선은 하고 악은 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제 이게 쉬울 것 같죠? 과학은 쉬워요. 법칙대로 적용하면 돼요. 그런데 이 철학적 패턴 분석은요,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게 동양 철학에서 말하는 경물 치지 영역이라면 성의 정심의 영역이거든요. 그럼 뭔 소리냐? 성의 정심 수신. 생각에, 의지에, 감정에, 실제 언행에 이게 반영이 돼야 된다. 근데 인간이 자기 기질을 꺾고 감정을 다스리면서 이렇게 실제 행동에 옮겨줘야 된다는 거예요. 과학적 기술의 적용과 너무 다르죠. 이래서 인간지능이라는 HI, 인간지능을 개발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하지 않으면 물리적인 접근으로는요, 그냥 단순히 심리학적 접근으로는 도움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할 거까? 그러니까 이게 옳은지 다 알아요. 옳은지 아는데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서 하게 만들 것인가. 요즘 초등학교에도 보셨나요? 교과서에 보면요, 그 5학년 교과서에 마음 다스리기가 있고 들이쉬고 내쉬고 앉아서 명상하는 사진이 들어있어요. 들이쉬고 내쉬고 감정과 너의 욕구를 다스려라. 코로 들이쉬고 뭐 내쉴 때 입으로 내쉬게 하대요. 틱나탄 스님이에요.
마음속에 부정적인 거에는 물을 주지 말고 긍정적인 씨앗에 물을 줘라. 틱나탄 해가지고 문구도 파게. 교과서에 명상이 들어가 있다니까요, 안에. 그러니까 이게 왜 들어갈까요? 인간은 기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옳은지 알아도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마음을 의지적으로 다스리는 이 기술에 대해서까지 실천 방법까지 가르쳐줘야 됩니다. 이론만 가르쳐주면 안 돼요. 실천 방법까지 가르쳐줘야 돼요. 과학적, 즉 진리 탐구에서는 똑같은데 이 패턴 분석이 결국 진리의 분석인데 철학과 과학의 차이는 뭐냐? 이건 진짜 인간 지능을 개발해야만 정확하게 선악을 분석하고 실천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이것도 누가 하느냐? 개개인이 해줘야 돼요. 하기 싫죠? 딱 듣기만 해도 AI 도움받아서 과학 연구하는 게 쉽지 이게 연구하는 게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왜? 벌써 진리 탐구가 쉬우냐? 선악을 분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보세요. 무조건 명상 필수입니다. 왜? 에고를 초월해야 돼요. 각자의 나만을 생각하는 아집 있죠. 이 에고를 초월해서 순수 의식을 회복해야 됩니다. 에고를 초월한 의식을 실제 내 마음에 드러나게 해야 돼요. 이게 드러날 때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 이 명상을 통해서 지혜가 개발되는데 그 지혜란 거 뭐냐? 나만의 기준이 아니라 보편적인 자명찜찜의 기준입니다. 이 작업이 없이는 선악 분석이 안 돼요. 내 위주의 분석밖에 안 됩니다. 지극히 에고적인 분석. 에고로 과학은 다 끌 수 있어요. 그런데 철학은 못해요. 에고를 초월해야만 할 수 있는 학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철학과에서 이렇게 하나요? 그러니까 초등학생한테도 필요한 줄 당연히 아는 건데 이거를 전문적으로 연구한 영역이 철학인데 그렇죠? 과연 전문성을 갖고 있냐는 거죠. 보세요. 4대 성인들의 철학을 저는 철학이라고 봅니다. 부처님이 뭐라고 했냐? 법구경에 선정에 들어야만 지혜를 얻는다 그랬어요. 그 지혜라는 거는 결국 부처님한테 지혜는 뭐죠? 법의 명령입니다. 다르마의 명령이 뭔지 알아내려면 우주 보편의 기준을 법이라고 부르고요. 이 우주 보편의 자명찜찜의 기준을 파악하려면 에고의 자명찜찜이 아닙니다. 나한테 유리하면 자명, 불리하면 찜찜이죠. 에고의 목소리를 낮춰서 우주 보편적인 자명찜찜의 선악의 기준, 이게 보편적 선악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선악 분석이 철학인 겁니다. 철학에서 선악 분석 못하면요, 과학하고 계신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영역을 정확히 나누자고요. 철학적 지혜는 선악이 떨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 선악을 정확하게 아는 지능이 인간 지능이다라고 말해도 되겠죠. IQ가 좋아서는 패턴 분석은 잘하지만 사물의 질서는 잘 찾아내지만 선악의 이 질서는 못 찾아낸다니까요. 이건 IQ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HI, 영성지능, 인성지능의 문제지. 그래서 보세요. 부처님이 이랬어요. 선정에 들지 않으면 지혜 없다. 소크라테스 어땠죠? 다이몬의 소리입니다. 소크라테스한테 신의 소리예요. 이 신의 명령을 들으려고 소크라테스는 뭘 했냐면 명상에 들어갔습니다. 아고라 광장에서 선체로 명상에 항상 드셨대요. 언제까지 드냐? 다이몬의 소리, 내면의 신성이 다이몬입니다. 이 다이몬의 소리가 선명하게 들릴 때까지 이성으로 할 수 있는 학문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또 부처님 했고 공자님은요. 1000명. 이 1000명을 들으려고 공자님은 계속 깨어 계셨습니다. 명상 없이 되는 게 없죠. 또 한 분 누구 있죠? 예수님. 예수님 뭐 했죠? 기도해서 하나님, 같은 신인데 어떤 하나님이라고 해볼게요. 어때요? 4대 성인들은 도대체 그들이 닦은 학문은 지금 철학과 닮았나요? 안 닮았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세계적으로 철학이라고 하는 거랑 왜 이렇게 안 닮았죠? 똑같아요. 절도 안 닮았어요, 부처님. 교회도 안 닮았을 수 있어요, 예수님. 이것도 반성해야 된다. 철학도 안 닮았을 수 있어요. 뭐 소수는 있겠지만, 그 정신을 잘 잇는 분들이 있겠지만, 근데 이게 이제 옛날 어른들의 정신을 잇고 안 잇고의 문제가 아니라 철학이라는 게 지금 망했다니까요. 대체돼 버린 거예요. 두 가지로 대체됐어요. 대학의 철학과,
진짜 철학이 뭐로 대체했냐? 대학의 철학과 또 하나는요. 철학원. 철학원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철학과 대학원 갔다니까 하숙집 아저씨가 따로 불러서 용한 철학원을 얘기해달라고. 그래서 그 철학이 아니라는 거 설득에 실패했어요. 제 뭔 말해도 안 믿으시더라고요. 그거 좀 가르쳐 주지 막 이렇게. 그럼 대체됐죠. 자, 이렇게 지금 운명을 읽어내는 철학과 다 그럴싸하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크라테스가 신의 명령 때문에 내가 아테네에 이렇게 젊은이들을 가르치면서 있는 거라고 그랬어요. 젊은이들한테 진선미라는 고차원적인 그 욕망을 충족시켜라라고 가르쳤다는 거. 몸뚱이만 가꾸지 말고. 그때 그리스는 헬창의 나라였거든요. 다 몸이 아름다운 걸 최고로 치고. 그러니까 물질적인 부와 물질적인 이 몸의 아름다움에 취해 있을 때 소크라테스가 나는 신의 명령을 받았다면서 와가지고 내면을 가꿔라라고 얘기했어요. 진선미하게 내면을 가꿔라. 철학을 외친 거예요. 그때 소크라테스가 제일 싫어했던 분들이 뭐냐? 소피스트죠. 진짜 철학자가 제일 싫어하는 게 소피스트였는데 그 당시 소피스트는요. 소크라테스가 말한 소피스트는 누구였냐?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논리학자들, 논술 강사들입니다. 논리학자들을 그러니까 이성으로 이빨 까는 사람들이죠. 남보다 이성이 뛰어나서요. 이 과학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분들은. 패턴 분석을 잘하니까 인간을 갖고 놀아요. 말의 패턴을 분석해서 선악을 막 혼동시켜요. 그러면 자, 사물의 패턴을 분석해가지고 오히려 선악을 혼동시키면 철학자입니까? 과학자입니까? 과학자죠. 그래서 이 소피스트들과 함께 그래야 이게 이해돼요. 소크라테스가 비판한 소피스트는요. 이 논리학자들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원래 이 사람들만 소피스트입니다. 정식 이름은. 그런데 그 당시 자연과학자들까지 자연 철학자들이죠. 그 당시에는. 자연과학을 탐구하던 자연 철학자들까지 소피스트라고 공격했어요. 자꾸 우주의 질서를 읽어내려는 사람들. 사물의 원자를 탐구하려는 사람들. 소크라테스는 다 소피스트라고 해서 공격했습니다. 왜? 철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왜 문제된지 아세요? 그러면 이걸로 보시면 선명할 거예요. 지금 우리가 홍익학당에서 철학을 바르게 공부한다고 할 때 저희의 지금 주적이 누가 될 것 같으세요? 뭐라고 해야 되나요? 과학하는 철학자들이고요. 철학하는 과학자들입니다. 철학 아닌 것들 대표가 두 개입니다. 이 사람들이 뭐냐? 지금 이 학문으로 철학하는 사람들. 이런 명상과 지혜가 없는 이성으로 철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두 의미는 달라요. 과학적으로 철학을 하고 있는 사람들하고요. 과학자인데 철학에 대해 떠드는 사람들이에요. 왜 이 당시 자연과학자들 비판했을까요? 지금 이분들의 후예가 물리학자들입니다. 지금 물리학자들은요. 데모크리투스의 원자론 또 막 지구가 동그랗다고 주장한 철학자들 다 떠받듭니다. 소크라테스 무시합니다. 그래서 지금 소크라테스 무시 풍조가요. 이 물리학자들이 주동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하나 이성으로 이빨 까는 개똥 철학자들이 소크라테스도 무시합니다. 니체가 최고다 하면서. 강단의 철학자들, 물리학자들, 소피스트 맞죠? 지금 소크라테스가 만약에 이 세계에 나타난다면 누구랑 싸우겠어요? 논리로 선악을 주장하는 자기가 선이라고 주장하는 이 과학하는 철학자들과 물리 세계를 탐구해놓고 선악의 문제에 관여하는 철학하는 과학자들이에요. 이해되시죠? 철학이 왜 망했는지 보이지 않아요? 그대로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시대에 누가 없냐? 소크라테스가 없는 거죠. 그래서 홍익학당이 철학학당이라고 자꾸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나라 차원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전 세계에서 철학을 지킬 데가 없는 거예요. 또 그러면 전 세계 다른 데 막 틱나탄, 톨레 막 많지 않냐? 그 양반들은 명상가들입니다. 이해되세요? 명상과 지혜가 합쳐야 철학자입니다. 명상을 주로 하는 사람들, 명상의 실천 기법들을, 실천적인 기술들을 강조하는 분, 가르치는 분들이에요. 철학의 영역과 또 달라요. 그분들이 철학을 또 함부로 떠들어도 안 돼요. 자기가 체험한 명상의 경험밖에 없는데 이걸 가지고 선악의 문제에 함부로 떠들어도 또 말이 안 돼요. 인생 경험에 풍부하게 녹이지 못한 채로. 이해되시죠? 여러분 수많은 사이비교주들이 명상 잘해요. 진짜 명상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왜 다 사이비교주가 됐죠? 철학이, 지혜가 이상해서요. 개똥 철학을 설파해요. 명상은 잘하는데
명상할 때 입 다물면 되게 킹한데 입 열면 헛소리를 시작해요, 이분들이. 철학적 소양이 없는데 지혜와 영적 경험이요 아우러지지 않은 채로 철학자 연해버리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보면 어때요? 대충 보이시죠? 이렇게 선명하게 보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철학 강의 하면서 가끔씩 과학자들을 비판할 때는요, 과학을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과학은 너무나 귀해요. 그리고 이 과학의 결과물이 뭐예요? AI. AI와 HI는 같이 가야 됩니다. 인류는 이 두 가지 다 닦아야 돼요. 현상계 사물 패턴을 분석 못하면요, 우리가 지금 어떻게 달나라를 가고 저기 우주 여행을 갑니까? 우주 탐험을 합니까? 연구의 폭이 얼마나 좁았겠어요, 우리가. 과학 덕에 우리가 어마어마한, 옛날 성인들보다도요, 사물의 패턴에 대해 더 잘 알고 계실걸요, 여러분이. 정규 과정만 나오시면요, 훨씬 뛰어난 과학적 지혜를 갖고 계시다고 봐야 돼요, 지금. 그래서 이 과학만 제가 뭐 비판하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과학은 철저히 저는 과학은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똑같은 진리탐구기 때문에 뭐예요? 실험해봤어? 그 가설 실험해봤어? 실험됐어? 그럼 수용해요, 여러분. 과학에다 토달하실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 실험에 문제가 있느냐? 그 논리에 문제가 있느냐? 이걸 따져야지. 과학적 결과물이니까 철학자니까 나는 반감을 갖고 왠지 대하고 싶다. 뭔가 이렇게 라이벌 같다. 전혀 아닙니다. 도반입니다. 철학과 과학은 도반이란 말이에요. 진리 탐구에. 그런데 제가 너는 왜 가끔씩 과학자 욕하냐? 과학자가 철학을 하니까 욕하는 거예요. 이 과학자가 자꾸 이 선악의 얘기를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자꾸 꺼내는 거예요. 당신은 사물의 패턴 분석의 전문가지 선악의 문제는 에고를 초월해본, 그러니까 자아, 탐진치를 초월해본 그 경험에서 나오는 개념과 체험의 합일에서 나올 수 있거든요.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게 옳다라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수 있으려면요. 우주적 진리를, 이것도 진리인데 우주적 진리를, 철학적 진리를 철학적 지혜를 탐구하는 방식으로 해줘야 돼요. 영적 체험 없이 말하는 건 아닙니다. 영적 체험이 명상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명상만 잘하는 분들도 조심하라는 거예요. 체험이 반쪽짜리 체험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체험이 단순히 명상이요. 고요할 때 명상이 드는 것만이 아니라 깨어서 돌아다닐 때도 계속 자기를 명상하면서 성찰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도 명상입니다. 고요할 때만 하는 게 명상이 아니에요. 깨어서 남을 대할 때 정신을 차리고 계속 명상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 그 체험과 개념이 만나면서 일상 전반에 어떻게 사는 게 옳은가에 대한 자명한 본연의 우리가 본래 갖고 있는 감각인데 잃어버렸던 감각을 되찾는 겁니다. 이게 철학이라고요. 지금 이게 철학이라면 철학과 교수님들도 안 받아들이실걸요? 제 얘기. 그래서 제가 4대 성인 끌고 온 거예요. 4대 성인들하고 니네 닮지 않았다. 보세요. 지금 철학과는요. 소피스트의 후예입니다. 지금 물리학자들은 예전에 소크라테스 이전부터 존재했던 자연 철학자들의 후예입니다. 과학자들의 후예예요. 이때는요. 철학자가 과학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과 과학이 혼재된 게 막 섞어서 볼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얘 예전에 자연 과학자입니까? 자연 철학자입니까? 철학자가 과학자이기도 했었어요. 그때는 같이 탐구했단 말이에요. 즉 과학을 탐구할 땐 과학자고요. 과학적 주제를. 철학적 주제를 탐구할 땐 철학자였어요. 근데 이제 나눠졌잖아요. 분과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나눠서 얘기하자고요. 정확히. 구분되시죠? 그래서 제가 한 번씩 과학자들을 비판하는 거는 과학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 과학자들의 빈곤한 철학과 싸우는 거예요. 부족한 철학과 싸우는 거예요. 야, 니네 철학과로는 너 박사 아니잖아. 석사도 아니잖아.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근데 그 철학과로는 너 학부생 수준도 안 돼. 과학에선 박사지만 철학에선 너 학부생 수준도 안 돼. 함부로 떠들지 마라고 말한 것뿐이에요. 영역이 다르니까. 그럼 반대로요. 철학에도 똑같이 적용 가능하겠죠. 옛날 성리학자들의 과학적 지혜가 훌륭했을까요? 시골에서 그 논밭 가는 사람들 수준하고 큰 차이 안 났다고 봐야 맞지 않을까요? 특별히 무슨 천문학이라든가 뭐 과학을 특별히 전공하지 않는 한 선비라고 해도 자기가 체험하는 과학 수준이라는 거, 그러니까 체험 가능하고 이론 가능한 과학적 수준이라는 거는 그게 높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거에 철학자들이 혹시 과학에 대해 떠든 거 있다면 그것도 무시하시라. 그러니까 자명하지 않은 거 다 무시하시라. 그 대표적인 게 아리스토텔레스가 세계적인 철학자고 철학에 아주 기틀을 세우신 분입니다만 그분의 논리를 박살내면서 물리학이 발전돼서 나왔습니다. 갈릴레이부터 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를 깨면서 나왔어요. 중세까지는 신앙의 시대라 그대로 믿었던 거야. 아리스토텔레스 말이 맞겠지 하고. 근데 실험을 해보니까, 체험을 해보니까 아리스토텔레스도 개념으로 추측한 게 많았구나 하는 게 드러난 겁니다. 즉 철학만 하시던 분들이요. 영적 체험을 했지 사물에 대한 활발한 실험을 해보시지 않았는데 부족한 체험으로 철학적 지혜를 쉽게 접목해가지고 결론을 내려버리신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도 우리가 배척해야죠. 그러니까 과학과 철학은 서로의 영역을 존중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과학자를 비판하거나 가끔 제가 그럴 때는 그분들의 철학을 비판하는 거지 제가 그분들의 과학을 비판하면요. 제가 뭐라고 해야 돼요? 상대성 이론이 맞는 것 같아? 막 이래야죠.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양자역학이 맞는 것 같아? 그런 얘기 한 적 없어요. 그분들의 철학이 문제 있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분들은 철학적 훈련이 안 돼 있다. 근데 되게 과학자가 또 철학자이고 싶어 하대요. 그러니까 인문학이라는 게 누구나 또 쉽게 접근할 수 있잖아요. 나 과학 잘했는데 나 인문학도 잘할 것 같아. 뭐 이런 거죠. 또 주변에서 잘한다 해주면 진짜 잘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그거는 그분만의 문제가 아니라 철학이 뭔지 인문학이 뭔지 이게 지금 땅에 떨어져 있다. 올바른 기준이 세워져 있지 않고 철학과 인문학이 지금 뭔가 가치를 잃고 본색을 잃어버려서 일어난 일이다라고 보고요. 우리부터 잘하자. 남 비판하면 뭐 하겠어요. 철학이 뭔지 정확히 알고 탐구하는 이런 학당을 저희가 아무튼 잘 꾸려가 보자. 새 소감입니다. 그래서 하필 오늘 주제가 경물치지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철학자들도 이 철학을 할 때 어디서부터 탐구해요? 경물, 사물에서 연구해야 돼요. 그럼 과학적 지혜 같잖아요. 사물에서 탐구하는데 왜 사물의 원리를 탐구하는 과학이 아니고 철학이 됩니까? 요 차이입니다. 사물의 패턴 자체를 분석하면 과학이고요. 이 사물을 겪는 중에 내 마음을 어떻게 쓸 건가를 연구하면 철학입니다. 그래서 경물치지들, 대학에서 경물치지할 때는 단순히 과학 연구하라고 나오지 않았겠죠. 왜냐하면 여기 리더 학교거든요. 나라를 다스릴 군자 학당입니다. 대학은. 대학이라는 국자감, 성균관 이렇게 우리가 아는 그 대학에서 나라의 통치자들을 길러내는 학교에서 단순히 과학 탐구를 얘기하진 않았겠죠. 경영을 잘해야 되거든요. 인간 경영을 잘해야 되는 사람들한테 그걸 위한 어떤 지혜와 마음 쓰는 능력을 길러주려는 이론과 실천 능력을 다 구비시켜 주려는 학당에서 첫 그 지혜 탐구하는 조건으로 경물, 사물을 연구해라고 한 이유는요. 사물을 마주하는 결국 내 마음을 연구해라가 들어있는 겁니다. 본질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부모님을 봉양해야 될 경우, 이게 사죠, 사. 부모님이 물이 돼요, 대상이 돼요. 부모님을 대상으로 해서 나는 어떻게 작용해야 되는가? 어떻게 작용할 때 옳은가? 이걸 탐구하는 게 유교죠. 그래서 유교가 말하는 경물치지는요. 실제 사물에 나아가서 그 선악 판단이 옳은지 그른지 그리고 그 선이 올바른 결과를 낳아야 선이니까 실제 올바른 결과를 낳는지 그 악이 잘못된 결과를 낳는다면 어떻게 낳는지 정확하게 사물 속에서 분석하라는 거예요. 혼자 명상하다가 대가리 굴려가지고 그렇잖아요. 동굴에서 명상하다가 맞아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 하고 내려오면 처음 만난 사람하고 싸웁니다. 사람하고 이렇게 같이 길을 같이 걷는다는 것도 스트레스예요, 여러분. 못 견디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명상의 마음을 계속 유지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누군가를요 못 받아들입니다. 내 삶에, 내 법계, 내 세계에 못 드려요. 드리려면 되게 수용해야 돼요. 각오해야 돼요. 그렇죠? 요즘 보면 요즘 젊은 세대들이 사람들을 막 잘 안 만난다 그러면 수용력이 떨어지는 거죠. 수용하기 싫은 거죠. 너무 힘드니까. 이런 식 분석은 패턴 분석이고요. 그게 옳으냐 그르냐는 철학적 분석이라니까요. 철학과 과학은 다릅니다. 한 사물에도 같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연구가. 마음의 분석도 같이 들어갈 수 있어요. 마음에서 어떤 이런 조건에서 꼭 마음이 이렇게 움직이더라 하는 패턴 분석은 심리학의 영역이고요. 과학의 영역이고 철학의 영역은 그래서 그게 옳으냐예요.
그럼 옳고 그름을 바로 얘기하기 그러니까 명상을 해봐야 돼요. 나를 떼고 얘기해야 되거든요. 나라는 게 너무 탐진체 주체인 내가 성성한데 옳고 그름을 분석하려면 어떻게 돼요? 개인적인 감정과 욕망 속에서 분석을 하겠죠. 보편적 기준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명상을 해서 마음을 진정시켜서 우주적인 마음으로 만든 뒤에 이 마음을 만들고 보니까 이게 수용이 되네? 이게 잘못된 것 같네? 요거를 분석하는 게 철학이라고요. 이 철학의 대가들이 부처님, 예수님, 공자님, 소크라테스인 겁니다. 그러면 딱 맞아 떨어지죠. 제가 없는 말 한 게 없어요. 이분들 다 명상과 그 옳고 그름, 선악 분석의 대가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자연 철학자들도 비판한 이유가 니네 자꾸 천지 연구하려고 하는데 천지 만물 연구하지 말고 네 마음에서 어떻게 마음 썼을 때 경건한지 경건하지 않은지, 어떻게 마음 썼을 때 정의로운지 정의롭지 못한지 그거부터 연구하라고 지적하고 다녀가지고 문제된 거거든요. 소크라테스가. 소피스트들한테 자꾸 너네 논리로 현란하게 자명한 것도 애매하게 흐릿하게 만들지 말고 가스라이팅 하고 다니지 말고 옳으면 옳다 그르면 그르다 너의 삶 속에서 체험해가지고 진실을 정확히 파악해라. 선악을 정확히 분석할 줄 알아야 니네가 진짜 철학자다. 이렇게 비판한 겁니다. 지금 시대에 그대로 적용되잖아요. 이 물리학자들과 철학자들이 철학을 주도하게 두면 안 됩니다. 그분들은 진짜 철학을 몰라요. 그러니까 자꾸 막 해체주의니 실존주의니 뭐니 각인각설이에요. 왜냐? 요즘은 철학자들도 튀어야 되거든요. 되게 폼 잡고 사진 찍고 막 저 같아도 막 뭔가 되게 막 멋진 그 비주얼, 철학자가 비주얼로 승부하고 내용도 파격적이어야 돼요. 착하게 사시오 뭐 이런 게 안 먹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은 하도 엉망이 돼서 착하게 살자가 튀어요. 오히려 그런 시대에 바른 마음 이런 게 튀어요. 뭐지? 뭔데 바른 마음이란 걸 얘기하지? 이런 이 지경까지 왔지만 철학이 이 지경까지 왔다. 그런데 진짜 철학은 그렇게 회개망측하고 파격적이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지당한 상식을 깊이 파가지고 왜 이 상식이 옳은가를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영혼의 실험. 단순히 명상이 아닙니다. 이 명상은 단순히 내 주관적 영적 체험이 아닙니다. 객관적인 세계 속에서 명상의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체험을 해야만 지혜가 얻어진다는 거예요. 경물치지는 일단 이겁니다. 사물을 온몸으로 체험하면서 지혜를 탐구하라. 모든 경우에 어떻게 하는 게 옳은지 그른지를 다 탐구해라. 이럴 땐 이게 옳았던가. 내가 이렇게 마음 쓴 거는 과연 옳았던가. 가족한테 이렇게 말한 건 과연 옳았던가. 그러니까 공자님이 평생에 나는 내가 당해서 싫은 거 남한테 하지 않겠다는 것만 하나만 이리간지로 연구했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옳은가, 이렇게 하는 게 옳은가 이것만 탐구하신 거예요. 소크라테스는요. 또 뭐라고 했냐면 평생에 어려서부터 다이몬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뭘 하려고 하면 찜찜찜찜 하는 거예요. 인사이드 아웃처럼 찜찜 버튼이 자꾸 눌리는 걸 체험한 거예요. 뭔데 하지 마라 그러지? 그리고 하지 마라와 해도 된다와의 이거 뭐지? 기준이? 그래서 평생 뭘 탐구했냐면 어떤 게 선, 옳은가를 탐구했어요. 왜 이건 옳고 이건 옳지 않은가를. 영적 경험의 바탕을 두고 탐구하셨다는 겁니다. 소크라테스. 반대로 지금 철학자들은 다이몬의 소리가 안 들려요. 그런데 어떻게 탐구해요? 그러면 논리와 이성으로. 그게 소피스트거든요. 이해를 잘 되시죠? 그래서 대학 공부를 하신다는 건 철학 공부를 하시는 거고, 대학에서 지혜를 얻으려면 경물, 지혜를 얻으려면 치지를 하려면 경물, 사물에 나아가서 연구해라 하는 게요. 사물에 직접 부딪히면서 어떤 경우에는 내 마음이 찜찜하다고 하고 다이몬이 하지 마라 그러고 어떤 경우에는 다이몬이 하라 그러고 자명하다고 하는지 요걸 구분해내는 게 경물 치지입니다. 아시겠죠? 예, 여기까지 하고 10분 쉬고 다시 하겠습니다.